한겨울 서명시 외곽의 어느 고요한 도로 끝자락.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저 작은 파출소 하나만이 어둠 속에서 꿋꿋이 빛을 내고 있었다. 바람은 모진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온 도시가 숨을 죽인 듯 적막감이 감돌았다. 그 적막을 뚫고 한 젊은 남자가 파출소 앞에 서 있었다. 남자의 이름은 김영진이었다.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다. 형체가 또렷이 드러나지도 않는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그는 마치 어디론가 떠나야 하는데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파출소 안에서는 오승한 경사가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다. 그는 먼발치에서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김영진이 나타난 지는 30분 정도가 지나 있었다. 사연이 있어 보였지만 아직 말을 붙이지 않고 있었다. 나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봐야 할까 고민하던 그는 결국 입고 있던 잠바를 여민 뒤 결심하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여는 순간 매서운 겨울바람이 안으로 몰아쳤다. 바람소리가 파출소 내부를 휩쓸고 지나가자 오승한 경사는 낮은 목소리로 젊은 남자에게 말했다. 이리 들어오세요. 밖은 너무 춥습니다. 김영진은 잠시 굳은 듯 망설이다가 파출소 안으로 발을 들였다. 온몸이 떨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허름한 겉옷과 낡은 운동 화얏은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기엔 너무 빈약해 보였다. 오승하는 그를 의자에 앉히고 뜨거운 차부터 내왔다. 일단 손부터 녹이세요. 손이 꽁꽁 얼어있네요. 김영진은 작게 감사합니다 하고 속삭였다. 목소리는 거의 기운이 빠진 상태였다. 갈색 머그컵에서 올라오는 김이 얼굴을 살짝 덮이자 그는 그제야 어깨를 조금 내려놓았다. 파출소 안을 가득 채운 정적은 묘한 긴장감을 품고 있었다. 마치 서로에게 무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싶지만 너무 빠른 접근이 상처를 줄까 염려되는 듯했다. 무슨 일로 이 늦은 시각에 여기에 계신 건가요? 오승한 경사가 가볍게 물었다. 김영진은 컵을 꼭 쥔 채 낯설고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사실 일자리를 찾으러 내려왔는데 잘 풀리지 않아서요. 당장 갈 곳이 없어요. 그 답변만으로도 영진이 처한 상황이 어느 정도 짐작되었다. 서명시는 작고 한적한 읍내였다. 공장이 몇 곳 입하긴 했지만 일자리 자체가 넉넉하지는 않은 곳이기도 했다. 게다가 멀리서 내려왔다면 당장 숙소나 교통비 문제도 클 터였다. 오늘 식사는 하셨나요? 아침에 빵 한 조각 먹은 게 전부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오승한 경사는 더 묻지도 않고 곧장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야근용으로 준비했던 도시락을 꺼내 김영진에게 내밀었다. 원래는 자신이 새벽 근무 중에 먹으려고 챙겨둔 것이었다. 하지만 눈앞에 남자가 더 절박해 보였다. 이거라도 드세요. 저는 조금 있다가 밖에서 뭔가 사다 먹으면 됩니다. 김영진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거절하려 했지만 배에서 자기도 모르게 요란한 소리가 났다. 그러자 그는 얼굴이 빨개지며 미안한 듯 입을 다물었다. 오승한의 고집 어린 권유에 결국 김영진은 도시락을 조심스레 받아들고 한 숟가락씩 밥을 넘겼다. 파출소 안은 무척 조용했다. 잠시 후 창밖에서 겨울바람이 크게 울부짖었다. 거친 바람소리가 창문을 흔들 때마다 실내의 작은 난로는 아슬아슬하게 불씨를 이어갔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쩐지 따뜻한 기운이 돌았다. 천천히 드시고 어느 정도 속이 가라앉으면 얘기를 더 나누죠. 오승한 경사는 그제야 김영진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건장한 체격임에도 불구하고 몹시 지쳐 보였다. 피부는 추위로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옷소매 사이로 얇은 손목이 드러났다. 사람이 체력이 바닥나면 얼굴에 바로 드러나는 법이었다. 식사를 마치자 김영진은 조심스럽게 자신이 처한 사정을 털어놓았다. 그는 원래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어린 시절부터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서울에서 닥치는 대로 일자리를 구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든 육체 노동은 오래 버틸 수 없었다. 최근 혈압 문제로 공사장에서도 그를 받기 꺼려했다. 서울에서 좀처럼 일자리가 잡히질 않아서 서명시 쪽에 기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쉽지 않네요. 내려오면서 마지막 돈을 거의 다 써서 지금은 돌아갈 차비도 없습니다. 오승하는 잠시 그의 눈빛을 들여다보았다.
노숙인이나 실직자를 자주 마주하는 직업은 아니었지만 종종 근무 중에 비슷한 상황의 사람을 접하곤 했다. 그러나 김영진처럼 맑은 눈동자의 절망과 의지를 동시에 품은 사람은 쉽게 보기 힘들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한적한 읍내에서 문을 연 숙소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였다. 더구나 김영진은 돈 한 푼이 없었다. 이대로 내보낸다면 그는 얼어붙은 거리에서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새워야 했다. 잠시만요. 오승환 경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옆 사무실로 갔다. 잠깐 뒤 그는 작은 봉투를 손에 들고 돌아왔다. 여기 차비와 약간의 식비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서울로 바로 올라갈 기차표는 살 수 있을 거예요. 김영진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낯선 이가 이런 도움을 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모양이었다. 그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려 했지만 오승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언젠가 형편이 나아지면 다른 어려운 분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영진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몇 번이고 감사합니다를 반복했다. 낯선 파출소 안에서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사람이 있으리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듯만 했다. 한참 만에 파출소 문을 열고 밖을 보니 눈발이 조금씩 날리기 시작했다. 거센 바람과 함께 겨울비처럼 쏟아질 것 같았다. 오승환은 주저배 없이 순찰차 열쇠를 들었다. 날씨가 심상치 않네요. 기차역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혼자 걸어가다가 쓰러지면 큰일입니다. 김영진은 오히려 죄송하다고 했다. 그저 춥고 배고픈 상황을 피하려고 잠시 파출소 앞을 서성이기만 했을 뿐 이렇게까지 배려받을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오승환은 이미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있었다. 얼른 타세요. 감기라도 걸리면 더 곤란합니다. 순찰차가 어두운 도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차창 너머로 하얀 눈이 휘몰아쳤다. 실내 히터 바람이 은은하게 따뜻해지자 김영진의 굳었던 몸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다. 그는 마치 도망치듯 고개를 숙였지만 차분히 숨을 고르며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달리는 동안 오승환은 자신의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주었다. 그는 젊은 시절 서울에서 잠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방황했던 시기가 있었다. 원치 않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살 길을 찾았지만 번번이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그러다 어느 노인이 자신을 우연히 도와주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했다. 그분은 당시 저를 전혀 모르던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 노인 덕분에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찰관이 되어 누군가에게 받았던 따뜻함을 돌려주고 싶어요. 김영진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았다. 다가올 미래가 여전히 불투명했지만 문득 마음에 한 자락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다. 사람에게 기대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순찰차 안에서 새삼 깨닫는 중이었다. 기차역이 가까워지자 오승하는 시간을 확인했다. 서울행 막차가 곧 들어올 예정이었다. 표를 사면 간신히 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그는 시간이 조금 남은 걸 보더니 역 인근에 있는 국밥집 간판을 발견했다. 밤까지 영업하는 곳이었다. 이왕이면 따뜻한 국밥 한 그릇 하고 가세요. 다시 서울에 올라가려면 기운이 필요하잖아요. 김영진은 이미 너무 많은 도움을 받은 터라 극구 사양했다. 그러나 오승하는 대답도 듣지 않고 가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무심한 듯 문을 열고 테이블 한쪽에 자리를 잡았다. 2 그릇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둘은 허름한 국밥집 구석에 나란히 앉았다. 가게 안은 후끈했다. 김이 자욱한 국밥 그릇이 앞에 놓이자 김영진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승하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수저를 들었다. 저도 누군가가 준 온기로 살아남았어요. 그러니 돌려줄 기회가 생긴 걸지도 모르죠. 그날 밤 국밥에서 나는 뜨거운 열기는 김영진의 식도와 마음을 동시에 녹여주었다. 오랜만에 먹는 제대로 된 따뜻한 식사였다. 작은 파출소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국밥집 테이블까지 이어진 것이 신기했고 어쩐지 살고 싶다는 의욕이 생겨났다. 식사를 끝내고 기차역으로 향할 때쯤 눈은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승강장까지 동행한 오승하는 김영진에게 작게 웃어 보였다. 열차 안에서 잠시라도 쉬세요. 서울에 도착하면 건강 먼저 챙기고요.
혈압약도 끊기지 않게 잘 구하시고 김영진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고개를 깊이 숙였다. 꼭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땐 제가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습니다. 오승환은 기차 안으로 들어가는 김영진에게 손을 흔들었다. 칼바람 부는 한겨울 밤이었지만 작은 희망이 두 사람의 마음에 피어올랐다. 기차는 밤의 어둠을 가르며 서서히 출발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희미한 조명 위에 쏟아지는 눈발뿐이었다. 그러나 김영진에게 그 풍경은 이미 이전과 달랐다. 누군가가 건네준 작은 친절이 그에게 삶을 버틸 용기를 만들어준 것이었다. 그 후로 김영진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생활을 바로 잡아가기 시작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구해 일단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려 했다. 시급은 높지 않았지만 그래도 매일 일정한 수입이 있었다. 밤새 일한 뒤 아침에는 잠깐 눈을 붙이고 낮에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무료 인터넷 강의를 찾아 듣곤 했다. 어렵긴 했지만 그는 자주 이렇게 다짐했다.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그날 밤 받은 그 호의를 배신하는 거야. 모진 겨울 추위 속에서 순찰차를 함께 탔던 기억이 그를 다시 일어서게 했다. 편의점에서 짧은 휴식 시간조차 아껴가며 창업 관련 서적과 영상을 뒤졌다. 그리고 서너 시간쯤 자고 나면 다시 밤 근무를 나갔다. 그런 생활이 3달 넘게 이어졌다. 몸이 지칠 대로 지쳤지만 그는 결코 일을 놓지 않았다. 편의점 계산대에 앉아있을 때에도 손님이 없으면 종이 메모장에 아이디어나 간단한 계획을 적었다. 택배 상자를 정리하다가도 문득 사업 구상에 쓸 내용을 떠올리면 틈틈이 노트에 끄적였다. 결국 6달이 지난 무렵 그는 중고 노트북을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았다. 편의점의 오래된 컴퓨터에만 의존하지 않고 집에서도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무턱대고 바로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작은 가능성이라도 보이면 그는 그것을 꼭 붙잡았다. 그렇게 날이 갈수록 그의 하루는 더 바빠졌다. 낮에는 각종 자료를 읽고 밤에는 알바를 했으며 새벽에는 사업 구상을 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게 무리하다가 쓰러진다며 걱정하기도 했지만 김영진은 오로지 그날 밤 파출소와 국밥집에서 느낀 온기를 떠올리며 견뎌냈다. 처음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했을 때 하루 매출은 10,000원조차 안 되는 날이 많았다. 그래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철저히 원인을 분석했다. 상품 사진이 부족하면 사진을 다시 찍고 글 설명이 부족하면 밤새워서라도 신중히 작성했다. 고객을 응대할 때 예의를 지키고 작은 문제라도 바로 해결해 주려 애썼다. 그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보이기 시작했다. 매출이 서서히 올랐고 고객으로부터 좋은 후기가 하나둘 쌓였다.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품이 인기를 끌어 깜짝 놀라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김영진은 그래, 조금씩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면 난 해낼 수 있어 하고 다짐했다. 1년쯤 지나자 어느 정도 자립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 매일 들어오는 주문량이 변동은 있었지만 한 달 수입이 편의점 알바만 하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늘어났다. 여전히 몸은 고단했으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다. 2년이 흐르자 드디어 그는 직원을 1명 채용할 수 있을 만큼 사업이 성장했다. 작다고는 해도 그의 회사였다. 작은 사무실에서 직원과 함께 상품을 포장하고 재고를 확인하고 고객 문의를 처리했다. 그때 김영진은 문득 생각했다. 만약 그날 밤 그 경찰관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그 기억이 그를 지탱해 주었다. 사업을 키우면서도 그는 절대로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 했다. 다른 이들의 도움으로 살아남았으니 자신 역시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어느덧 10년이 지나 김영진은 중견 쇼핑몰 대표가 되었다. 연 매출이 억 단위를 넘고 직원 수십 명이 함께 일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세련된 사무실을 마련했고 창고도 확장했다. 무엇보다 고아원이나 청년보호센터에 꾸준히 물품과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는 틈나는 대로 누군가가 내게 준 온기를 나도 돌려주고 싶다 라고 주변에 말하곤 했다. 사람들은 그의 성공 스토리를 보며 칭찬했지만 정작 김영진은 언제나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쳤다. 결국 제 힘만으로 이룬 건 아니에요.
누군가의 작은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이미 길에서 쓰러졌을 겁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10년 전 파출소 앞에서 만난 오승환 경사라는 사실은 정작 아무도 몰랐다. 김영진은 그와 연락처도 주고받지 않았고 한 번도 찾아갈 수 없었다. 그럼에도 늘 언젠가는 꼭 직접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려야지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그날이 가까워진 것은 김영진이 문득 겨울바람을 맞으며 10년 전 기억을 되살릴 때였다. 바쁜 업무 틈에서도 그날 밤의 정막과 국밥에서 올라오던 뜨거운 김이 아른거렸다. 이제 제법 성공을 이루었으니 마음의 빚을 갚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곧장 서명시로 내려갈 기차표를 끊었다. 10년 전 돌아갈 차비조차 없었던 자신을 태워주던 그 순찰차가 떠올라 묘한 감정이 치솟았다. 기차에 몸을 실은 그는 겨울 풍경을 창밖으로 바라보았다. 눈발은 없었지만 여전히 밖은 차가워 보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툼한 코트와 넉넉한 주머니 사정이 그를 보호하고 있었다. 서명역에 도착하자 읍내 분위기는 크게 변하지 않은 듯했다. 10년 전보다 건물은 조금 늘었을지 모르지만 기본 골격은 똑같았다. 택시를 타고 곧장 예전에 있던 작은 파출소 건물을 찾아갔다. 어두워진 하늘 아래 파출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낯선 경찰관 한 명이 응대했다. 김영진은 조심스레 물었다. 여기서 근무하셨던 오승환 경사님을 아시나요? 지금은 혹시 직급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경찰관은 잠시 전산을 뒤적이더니 대답했다. 아, 오승환 경감님이시죠? 작년에 광원중앙경찰서로 전출 가셨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만큼 오승환도 승진을 했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지역 경찰서로 옮겨 근무 중이었다. 김영진은 왠지 안도했다. 그 사람이 아직도 건강하게 현역 경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반가웠다. 그는 바로 택시를 다시 잡아타고 광원중앙경찰서로 향했다. 서명시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만 기꺼이 가볼 작정이었다. 가는 길 내내 창밖으로 어둠이 깊어갔다. 머릿속에는 10년 전의 그 밤이 아른거렸다. 만약 그때 오승환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자신의 인생은 어떻게 뒤바뀌었을까?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 목적을 밝히자 직원이 내선 전화를 돌렸다. 길고 긴 복도 끝에서 걸어 나온 남자. 비록 세월의 흔적이 눈가에 엷게 남아 있었지만 김영진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똑같이 정직하고 단단한 눈빛을 지닌 그 사람 바로 오승환이었다. 김영진, 맞지 잘 지냈나 오승환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부드러웠다. 마치 어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사람처럼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김영진은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반가움과 벅참이 뒤섞여 가슴이 뛰었다. 점심시간을 조금 넘긴 늦은 시각이라 오승환은 잠깐 시간을 낼 수 있었다. 그는 김영진을 경찰서 밖으로 데리고 나와 인근에 있는 작은 휴게실 테이블에 앉았다. 정말 오랜만이네.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지. 오승환은 환하게 웃었다. 김영진은 그 미소를 본 순간 10년 전 국밥집에서 마주했던 표정이 겹쳐 보였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서 벅차오르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폭발했다. 경감님, 그날 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지금도 감사하다는 말 외에는 드릴 게 없어요. 그러자 오승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나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있었다네. 아마 우리는 모두가 조금씩 이어지는 인연 속에서 살아가는 거겠지. 오랜 회포를 풀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은 잠깐의 짧은 대화로도 오래된 친구처럼 마음이 통해갔다. 그런데 오승환이 문득 웃으며 물었다. 혹시 점심은 먹었나? 10년 전 기억도 날 겸 한번 국밥집 가볼까? 김영진은 순간 그 제안이 반가우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실감이 났다. 국밥집이라니. 10년 전 눈 쏟아지는 새벽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장소였다. 아직도 그 국밥집이 서명역 근처에 있을까요? 내가 얼마 전 소식을 들었는데 아직 그 자리에 있다고 하더군. 지금은 나진이 눈발은 없겠지만 그래도 겨울 맛은 느낄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경찰서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에 올라 다시 서명시를 향해 달렸다. 차창 밖에는 흐린 겨울, 햇빛이 어슴풀에 비치고 있었고 어쩐지 10년 전보다 온도가 조금은 포근하게 느껴졌다.
김영진은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간단히 들려주었다. 공사를 전전하다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중고 노트북을 사기 위해 애썼던 기억들. 하루 종일 마케팅 글을 수정하고 차가운 반지하 방에서 밤늦게까지 고객 응대 메일을 보냈던 시간들. 한낮에는 고아원에 간단히 후원 물품을 전달하러 가면서 앞으로 더 잘 돼서 많이 도와야지라고 결심했던 순간까지. 쉽지는 않았지만 경감님이 준 따뜻함을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낼 수 있었어요. 마치 작은 불씨 하나가 어둠 속에서 저를 계속 태워준 기분이랄까요? 그 말을 들은 오승하는 운전대를 잡은 채 잔잔히 웃었다. 정말 잘 해냈구나. 혹시나 어려워서 다시 거리로 나앉지는 않았을까 걱정도 됐는데 이렇게 만나니 내가 더 기쁘네. 서명역 근처로 진입하자 국밥집 간판이 멀리서 보였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간판 페인트가 조금 바랬지만 그래도 그때의 모습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다. 다만 이번에는 대낮이었다. 어둑하고 눈보라가 치던 새벽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가게의 문을 열었다. 여전히 따뜻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테이블과 의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 보였다. 주인장은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았다. 아마도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늘 그렇듯 따뜻한 음식으로 대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표정이었다. 여기 국밥 2그릇이요.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는 국밥 그릇이 테이블 위에 놓이자 김영진은 문득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다. 10년 전 이 자리에서 자신은 너무도 지친 상태였고 오승환이 대신 계산까지 해주었다. 지금은 자신이 당당히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왠지 감격스러웠다. 국밥을 천천히 떠먹으며 두 사람은 그동안 쌓인 안부와 감정을 나눴다. 김영진은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 단계에 접어들었고 사회 공헌 활동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야 와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마음을 전했다. 경감님, 사실 오늘 저 혼자 내려온 게 아닙니다. 오후에는 서명시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을 위한 작은 프로그램을 열기로 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어서요. 오승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멋지구나.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네 눈엔 뭔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어. 그 의지가 결국 여기까지 이끈 거겠지. 김영진은 수저를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경감님께 너무나 빚진 마음이라 언젠가 직접 보답하고 싶었어요. 물론 그날도 말씀해 주셨죠. 굳이 경감님께 갚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래도 이젠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오승하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답했다. 나도 그 노인에게 직접 갚지 못했어요. 다만 나처럼 힘든 사람들을 보면 꼭 도와주자고 결심했을 뿐이죠.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건 결국 삶을 이어가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밥을 다 먹고 가게를 나서는 순간 밖으로 나서니 하늘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다. 혹시나 밤에 눈이 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0년 전처럼 거센 눈보라가 치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찬 공기가 두 사람의 뺨을 스쳤다. 그러나 이젠 둘 다 그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만으로도 서로의 천을 나눌 수 있었다. 오늘 일정 끝나면 광원시에 있는 보호센터 청년들과도 만난다면서 오승환이 물었다. 김영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청년 창업 멘토링을 겸해서 짧은 간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처럼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들려달라고 하더군요. 사실 제 이야기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동기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오승환은 어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나도 시간이 되면 그 강견에 가서 뒤쪽에서 지켜보고 싶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우리 또 한 번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자고. 두 사람은 국밥집 앞에서 한동안 작별 인사를 나눴다. 김영진은 고아원을 먼저 들러갈 예정이었고 오승환은 다시 경찰서로 복귀해야 했다. 그 작별은 어쩐지 쓸쓸하기보다 즐거운 예고편처럼 느껴졌다. 어차피 곧 또 만날 테니 굳이 길게 아쉬움을 표할 필요가 없었다. 김영진이 차에 타자 파출소가 있던 그 방향으로 살짝 고개를 돌렸다. 10년 전 낡은 점퍼를 걸치고
파출소 앞에서 떨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 스쳐갔다. 차가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뜻밖의 온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친절이 그의 운명을 전부 바꿔놓았다. 고아원에서의 행사는 꽤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김영진은 소규모 강연을 열어 자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그를 바라보았고 몇몇은 우리도 커서 꼭 성공하고 싶다고 속삭였다. 김영진은 그 아이들에게 자신의 연락처와 약간의 후원 물품을 남겨주었다. 그 후 늦은 오후 광원시 보호센터에서 열리는 청년 대상 창업 멘토링 자리에 그가 도착했을 때 이미 작은 강의실에 30명가량의 청년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주최 측이 간단히 소개를 마치자 김영진은 강단에 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저 평범한 환경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쇼핑몰을 운영하는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걸어온 길을 조금이라도 참고하시면 여러분이 다음에 나아갈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짧은 인사 뒤 그는 인생의 전환점을 솔직히 풀어놓았다. 부끄럽지만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방황하던 시절, 그리고 낯선 파출소 앞에서 만나 국밥 한 그릇까지 사주신 분,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 처음에는 모두가 진부한 성공 스토리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청년들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착하고 훌륭한 경찰관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힘들 때 누군가 한 명이라도 손을 내밀어 준다면 그걸 꼭 붙잡아야 한다고. 그리고 언젠가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도와줘야 한다는 걸요. 청년들은 숨죽여 그의 말을 들었다. 자신들의 불안과 고민, 절망감을 김영진도 똑같이 겪었음을 깨닫고 나니 멀게만 느껴지던 성공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듯했다. 누군가는 메모를 하기도 했고 누군가는 감동에 찬 눈빛으로 무언가를 되뇌었다. 강연이 끝난 뒤 주최 측이 질의응답 시간을 주었다. 한 청년이 일어서서 물었다. 저도 언젠가 지금 처한 상황을 벗어나 대표님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김영진은 주저되지 없이 답했다. 저도 처음부터 이런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작은 도움을 받았을 때 그 빚을 잊지 않았고 그 덕분에 여기까지 왔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때 맨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조용히 박수를 치며 앞으로 다가왔다. 바로 오승환 경감이었다. 김영진은 깜짝 놀라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청년들은 김영진의 말 속에 등장했던 그 경찰관이 지금 이곳에 서 있음을 깨닫고 더욱 큰 호응을 보냈다. 짧은 강연이 끝나고 두 사람은 청년들과 잠시 담소를 나눈 뒤 건물 밖으로 나왔다. 해가 이미 저물어 차가운 밤 공기가 느껴졌다. 그러나 김영진과 오승환은 오히려 미소 짓고 있었다. 정말 멋진 이야기였어. 나도 뒤에서 들으며 뭉클했네. 오승환이 말했다. 실은 제 입장에선 경감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었는데 그건 또 민망할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그리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가 배가 출출하니 간단히 근처 식당에서 식사나 하자고 의기투합했다. 이번에는 오승환이 계산을 하겠다고 우겼고 김영진은 또 한사코 만류했다. 결국 서로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김영진의 이야기는 지역신문에 작게 실렸다. 작은 친절이 만든 큰 변화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기자가 우연히 그의 사업을 취재하던 중 10년 전 파출소와 국밥집에서의 사연을 듣게 되었던 것이다. 그 이야기에는 당연히 오승환 경감의 도움도 언급되어 있었다. 기사 덕분에 서명시와 광원시 일대에는 소소한 나눔 운동이 일어났다. 시민들은 서로를 좀 더 유심히 보살피기 시작했고 작은 호의라도 아끼지 않는 분위기가 서서히 퍼졌다. 파출소 앞에 뜨거운 차나 빵을 놓아두는 캠페인도 생겼다. 누군가 거리에 떨고 있다면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는 취지였다. 오승환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조용히 거절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라는 짧은 말만 남겼다. 그는 야간 근무를 설 때마다 파출소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10년 전 눈길에 서 있던 김영진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똑같이 손을 내밀어야지. 김영진 또한 언론 인터뷰를 대대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그는 늘 겸손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용기가 된다면 좋겠지만 전 여전히 배워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청년들을 더 많이 고용해 그들에게 일할 기회와 희망을 주고 싶다는 구상이었다. 그리고 어느 겨울 서명시에서 다시 눈발이 거세게 날릴 때쯤 김영진은 자신이 후원하던 고아원을 방문했다. 그날도 고아원의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난 뒤 문득 10년 전 파출소 앞에서 떨고 있던 자신을 떠올렸다. 이미 옛 파출소 건물은 리모델링되어 다소 깔끔해졌지만 본래의 위치는 그대로였다. 그 자리에서 김영진은 옅은 눈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내가 이만큼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건 결국 그때 받은 작은 온기 덕분이었지.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나 경찰차가 내내는 엔진 소음이 낮게 깔렸다. 김영진은 마음속으로 오승한 경감을 떠올렸고 이제 내 차례다 라는 생각을 되뇌었다. 누군가가 넘어지려 할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껏 달려온 것이다. 그날 밤 김영진은 서울로 올라가다가 휴대전화로 오승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말이 다가올 때면 늘 두 사람이 연락하는 게 어느덧 습관처럼 되었다. 경감님, 요즘도 바쁘시죠? 저 곧 휴가 좀 내고 서명시에 내려갈 생각인데 시간 되시면 얼굴 한번 뵙고 싶습니다. 오승환은 수화기 너머로 즐거운 음색을 전했다. 그래 좋지. 마침 나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국밥 먹으러 갈래? 두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10년 전 혹독했던 눈보라와 무거웠던 마음이 이제는 추억 속의 한 장면처럼 아련했다. 그러나 그 한 장면이 서로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는 둘 다 결코 잊지 못할 일이었다. 추운 겨울이 찾아와도 그날의 작고 따뜻한 행위는 결코 얼어붙지 않았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전부일 수 있음을 그들은 몸소 증명해냈다. 김영진은 자신의 속마음을 누구에게나 솔직히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파출소 앞에서 건네받은 뜨거운 차 한 잔과 도시락 그리고 국밥 한 그릇이야말로 그의 가장 소중한 기억이라고 자주 되뇌곤 했다. 오승환 또한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많은 사건을 맞닥뜨렸지만 그때와 같은 자세를 잃지 않으려 했다. 사소해 보이는 인간적 배려가 어떤 기적을 낳을 수 있는지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는 결코 무관심해질 수 없었다. 사람들에게 힘내라는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파출소에 잠시 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차를 권하는 것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 그 후로도 김영진과 오승환은 종종 만났다. 때로는 서명시 고아원에서, 때로는 광원시 보호센터에서, 때로는 그냥 각자의 일이 끝난 뒤 국밥집에서. 만날 때마다 둘은 서로의 근황과 새로 세운 계획을 이야기했다. 성장한 사업과 승진을 앞둔 경찰 생활. 그리고 그 너머 아직 해보지 못한 도전들에 대한 꿈까지. 경감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다음엔 제가 준비한 걸 보여드릴게요. 청년들을 위해 마련하는 새 프로젝트가 있는데 아마 경감님도 흥미를 가지실 겁니다. 그래, 나도 곧 휴가가 생기니 그때 한번 시간을 맞춰보자고. 그리고 이젠 국밥값은 각자 내도록 하자. 허허. 이따금 그런 장난스러운 대화 속에서도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든든하고 소중한지 알 수 있었다. 그날 밤의 국밥 한 그릇은 10년 후에도 아니 평생토록 이어질 인연의 시작이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살피는 마음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힘이 된다는 사실. 그것이 둘이 지키고자 하는 소중한 신념이었다. 김영진과 오승환의 이야기는 겉으로 보면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유명인의 드라마틱한 기적이나 대규모 기부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 소박한 선행은 서서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었다. 그 효과가 일시적이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다는 점이야말로 이 이야기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든다. 앞으로도 겨울은 계속 찾아올 것이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 길 위에서 누군가는 절망에 빠질지 모른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무심코 고개를 돌려 파출소의 불빛을 발견한다면, 혹은 누군가가 건네준 따뜻한 한마디의 힘을 얻는다면 그 밤은 결코 어둡기만 하지 않을 것이다. 한겨울에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온 작은 온기가 얼마나 많은 생을 바꿀 수 있는가. 김영진은 그 사실을 10년간 몸소 증명했다.
그리고 오승환은 그러한 변화를 처음부터 지켜보며 작은 친절이 꽃피울 수 있는 기적을 믿게 되었다. 지금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면서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손을 내밀고 있다. 혹독한 겨울이 온다 해도 누군가를 돕는 손길만 있다면 그 계절이 무서울 리 없다. 김영진과 오승환은 그 마음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그들이 보낸 긴 겨울의 시간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다.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이들은 자신들이 받은 온기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며 세상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어느 날 다시 서명시 파출소 앞에 낯선 그림자가 나타난다면 어김없이 문을 열고 나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하리라. 두 사람의 믿음은 그날처럼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다.